인천의 조용한 동네,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곳에서 김옥순, 58세은 손주 민서를 등원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서의 작은 신발을 신기며 웃는 옥순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어지럼증과 피로는 그녀를 괴롭혔다. 나이 들면서 다 그렇지 뭐, 라며 옥순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의 하루는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이웃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된장찌개와 젓갈이 빠지지 않는 밥상, 그리고 TV 앞에서 보내는 긴 저녁 시간은 그녀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한편 인천의 지역 병원에서는 심장 전문의 최영호, 60세 박사가 오늘도 환자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진료하며 최 선생님으로 불리는 그는 환자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머리가 희끗한 그는 오랜 경력만큼이나 따뜻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았지만 요즘 들어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최영호는 오늘의 진료 일정을 확인하며 새로운 환자를 기다렸다. 옥수는 딸 지영의 끈질긴 권유로 마지못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 엄마,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라는 지영의 말에 못 이겨 병원 문을 들어선 것이다. 진료실에서 최영호는 옥순의 혈압을 측정했다. 혈압계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165, 105 mmHg. 최영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옥순 씨, 혈압이 상당히 높네요. 고혈압이에요. 이 상태로 두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고혈압이 침묵의 질병이라며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손주 돌보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나이에 무슨 병이래요? 그냥 좀 피곤한 거지, 선생님. 젊을 때도 이렇게 짜게 먹고 살았는데, 라며 웃어넘기려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저녁이면 멸치볶음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즐겼다. 운동은커녕 동네 마트 가는 것 외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최영호는 옥순의 태도에 걱정이 앞섰다. 그는 몇 년 전 고혈압을 방치하다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환자를 떠올렸다. 그때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었다. 옥순 씨, 고혈압은 겉으로 티가 안 나도 몸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최영호는 간곡히 말했다.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최영호는 차트에 메모를 적었다. 김옥순, 고혈압 무증상, 생활습관 개선 필요. 그는 책상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의 바다 바람이 병원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분을 꼭 도와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옥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서와 놀아주며 병원에서의 일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최영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췄다. 최영호의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옥순이 부엌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그리고 최영호가 병원에서 다음 진료를 준비하며 그녀를 걱정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옥순은 최영호 박사의 요청으로 다시 인천 지역병원을 찾았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는 말에 딸 지영이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엄마, 이번엔 꼭 검사 다 받아야 해요. 나 걱정돼요. 라는 지영의 말에 옥순은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에서 최영호는 옥순에게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받도록 안내했다. 옥순 씨, 고혈압이 얼마나 몸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차분히 말했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나이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최영호는 진료실 책상에 앉아 옥순의 차트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옥순 씨, 결과가 썩 좋지 않네요.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고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시작됐어요. 고혈압을 이대로 두면 심장이나 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그는 고혈압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불안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생님, 그래도 난 아픈 데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최영호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 조용히 해를 끼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해요. 그는 옥순에게 혈압약인 로사르탄을 처방하고 소금을 줄인 식단,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손주 돌보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옥순 씨, 여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배워보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권했다.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손주 보느라 정신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여전히 평소처럼 짠 음식을 즐겼다. 아침엔 된장국, 저녁엔 젓갈과 밥을 먹으며 이렇게 먹고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약은 가끔 깜빡하기 일쑤였다. 손주 민서가 떼를 쓰거나 딸 지영이 늦게 귀가하면 스트레스가 쌓였고 옥수는 TV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마음을 달랬다. 그녀는 최영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생활을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다.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편 최영호는 병원에서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 상담소를 열고 싶었다. 노인들이 병원에 오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라고 그는 동료 의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은 예산 문제로 그의 제안을 반대했다. 최 선생님, 지금도 충분히 바빠요. 그걸 왜 하려고 하세요? 라는 말에 그는 답답함을 느꼈다. 게다가 옥순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순은 집에서 민서와 놀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을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놀란 지영이 급히 119에 전화했고 옥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최영호는 당직 중이었다. 그는 혈압계를 옥순의 팔에 감으며 빠르게 수치를 확인했다. 180, 110 MMA 치지.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옥순 씨, 지금 상태가 아주 위험해요. 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옥순은 창백한 얼굴로 최영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응급실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 최영호는 옥순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옥순 씨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옥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최영호는 옥순을 응급처치실로 보내며 차트에 메모를 적었다. 김옥순, 고혈압 악화, 즉각적인 관리 필요. 그는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다. 이번엔 꼭 이분을 살리겠어. 이야기는 옥순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최영호가 그녀의 차트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응급실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김옥순, 58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숨이 가빠오고 머리가 어지러웠던 기억은 그녀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퇴원 후, 옥수는 최영호 박사의 진료실을 다시 찾았다. 최영호, 60세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옥순 씨, 이번 일은 경고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옥순에게 과거 고혈압을 방치하다 뇌출혈로 아내를 잃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분은 가족을 위해 더 오래 살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옥순 씨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말은 옥순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민서와 지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최영호는 옥순을 병원에 놓인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첫 수업에서 영양사가 저염 한식 요리법을 가르쳤다. 옥순은 콩나물국과 소금 대신 다시마로 간을 낸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 짜지 않아도 맛있어요. 라고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옥순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주 민서가 먹을 건강한 밥을 생각하며 열심히 메모했다. 최영호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노인 걷기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했다. 운동은 약만큼 중요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라고 그는 격려했다. 옥수는 쑥스러웠지만 민서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갔다. 인천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공원에는 이미 이웃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옥순 씨, 같이 걸어요. 라고 옆집 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30분이 금세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오랜만에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염 된장국을 끓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네. 라고 중얼거렸다. 재검진 날, 최영호는 옥순의 혈압을 측정했다. 145, 95 mmHg. 아직 높지만 전보다 좋아졌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옥수는 손주 돌보는 스트레스가 여전히 문제라고 털어놓았다. 민서가 떼를 쓰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딸은 바빠서 말할 시간도 없고요.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마음이 차분해질 겁니다. 그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명상 모임을 추천하며 옥순 씨, 혼자 힘들 땐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옥순은 최영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이제 손주 돌보면서 외로운 때가 많아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최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옥순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털어놓았다. 저도 곧 은퇴인데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돼요. 우리 같이 더 잘 살아봅시다. 그 말에 옥수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감이 흘렀다. 며칠 후 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걷기 행사를 열었다. 옥수는 민서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할머니, 빨리 가요. 라고 민서가 손을 잡아 끌자 옥수는 웃으며 뒤를 따랐다. 행사에서 그녀는 2km를 완주하며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꼈다. 땀을 닦으며 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옥수는 문득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최영호는 행사장에서 옥순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옥순의 작은 변화가 자신의 오랜 경력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다고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옥순 씨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길 이야기는 옥순이 민서와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최영호가 병원으로 돌아가며 그녀의 차트에 생활습관 개선 중 지속적 격려 필요라고 적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옥순, 58세의 삶은 최근 들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딸 지영의 이혼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민서 데리고 좀 더 있어줄 수 있어? 라는 지영의 부탁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주를 돌보는 부담과 딸의 불안정한 상황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옥수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다. 저염 식단은 잊고 다시 짠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을 밥상에 올렸다. 아침 걷기 모임도 너무 피곤하다며 빠지기 일쑤였다. 최영호 박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바쁜 일정 속에서 깜빡하기 쉬웠다. 이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하나? 라며 옥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 주 뒤, 최영호는 재검진에서 옥순의 혈압을 측정했다. 175, 110 MMA 치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옥순 씨,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는 옥순에게 식습관과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더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옥순은 피곤한 표정으로 선생님, 요즘 집에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민서도 어리고 딸도 힘들어하고 라며 변명했다. 최영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차분히 그녀를 격려하려 했다. 옥순 씨,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해야 민서와 지영 씨를 더 잘 돌볼 수 있죠. 그러나 옥순은 고개만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섰다. 며칠 후 민서의 생일 파티 날이 찾아왔다. 옥순은 손주를 위해 떡과 김밥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지영과 민서가 웃으며 생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옥순도 잠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할머니, 왜 그래? 라는 민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영이 놀라 119에 전화했고 옥수는 구급차에 실려 인천 지역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최영호는 옥순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심전도와 혈압을 체크하며 빠르게 진단을 내렸다. 초기 심부전 징후가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는 즉시 약물 조정을 지시하고 입원을 권고했다. 병실에 누운 옥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서는 누가 돌보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최영호가 병실을 찾았을 때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최영호는 가슴이 아팠다. 옥순 씨,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건강은 결국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라고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옥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최영호의 충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다. 같은 시각, 최영호는 병원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고 있었다. 그가 꿈꾸던 무료 건강 상담소 계획은 병원 경영진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최 선생님, 예산이 없어요. 은퇴 전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경영진의 말에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게다가 옥순의 상태는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내가 더 설득했어야 했나?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에서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인천 바다의 잔잔한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내가 잘못했어. 민서와 지영을 위해,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녀는 최영호에게 사과하고 다시 노력할 결심을 했다. 최영호는 병실 박복도에서 옥순의 차트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차트에 긴급 관리 필요, 환자 동기부여 강화라고 적으며 다짐했다. 옥순 씨를 꼭 살리겠어. 이야기는 옥순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 장면, 그리고 최영호가 복도를 걸으며 결심을 굳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옥순, 58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새로운 각오로 삶을 시작했다. 응급실에서의 두려운 경험은 그녀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최영호, 60세, 박사는 옥순을 병원의 고혈압 환자 지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그녀를 격려했다. 모임에서 옥순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
한 할머니가 옥순 씨, 우리 같이 건강 챙기면서 오래 살아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옥순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모임에서 배운 명상과 호흡법을 집에서도 꾸준히 실천했다. 손주 민서가 때를 쓰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옥수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다. 병원의 영양사가 가르쳐준 저염 레시피를 따라 콩나물국, 다시마로 맛을 낸 김치, 그리고 잡곡밥을 매일 준비했다. 처음엔 싱거운 맛이 어색했지만 민서가 할머니 밥맛 있다 라고 말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그녀는 동네 공원의 아침 걷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정 할머니와 함께 인천의 바다바람을 맞으며 걷는 시간은 옥순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재검진에서 그녀의 혈압은 135, 90mmHg로 안정적으로 낮아졌다. 최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옥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 조 계속 유지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라고 칭찬했다. 옥순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딸 지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했다. 지영아, 엄마가 건강 챙기니까 너도 힘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영은 감동받아 더 자주 집에 들렀고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다. 옥순은 부산에 사는 오빠와도 전화로 연락을 재개했다. 옥순아, 건강 잘 챙겨. 내년에 부산 내려오면 같이 바다 보러 가자. 라는 오빠의 말에 옥순은 오랜만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며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한편 최영호는 옥순의 회복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병원 경영진을 설득해 소규모 무료 건강 상담소를 열었다. 노인들이 병원 오는 걸 어려워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라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최영호는 자신의 경력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를 만들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인천 근교로 등산을 다녔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걷는 것도 참 좋지. 라는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옥수는 최영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손수 만든 건강 레시피 노트를 선물하며 말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 노트는 제가 배운 요리법이에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노트에는 저염 된장국, 콩나물국, 그리고 그녀가 손주와 함께 만든 간단한 반찬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최영호는 노트를 받아들며 감동했다. 옥순 씨, 이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상담소에서 소중히 쓰겠습니다. 라고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 순간 그는 의사로서 보람을 깊이 느꼈다. 옥수는 지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옥순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는 정 할머니의 말에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서와 지영,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삶을 채워주었다. 최영호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며 옥순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런 변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지. 이야기는 옥순이 민서와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는 장면, 그리고 최영호가 상담소에서 노트를 펼치며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1년이 지난 후 김옥순, 58세은 인천 지역병원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영호, 60세, 박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혈압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옥수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공유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고혈압이 뭔지도 몰랐어요.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만 쌓였죠. 그러다 큰일 날 뻔했지만 최 선생님과 이웃 어르신들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청중 속에서 정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다. 옥수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고 저염 한식으로 가족 밥상을 차렸다.
그녀의 혈압은 130/85mmHg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최영호는 세미나를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옥순의 변화는 그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느낀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다. 그의 무료 건강 상담소는 지역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자리 잡았다. 상담소에는 옥순이 선물한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 레시피를 따라 건강한 식사를 시작했다. 최영호는 은퇴를 미루고 상담소를 더 키울 계획을 세웠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는 동료 의사에게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를 이루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인천 바닷가로 산책을 다니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을 되찾았다. 여보, 우리 앞으로 같이 여행도 가요. 라는 아내의 말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장면은 인천 바닷가에서 펼쳐졌다. 옥수는 손주 민서와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민서가 할머니, 저 바다 좋아요? 라고 외치며 뛰어다니자 옥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였고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채웠다. 옥수는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고혈압이라는 위기를 딛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미소 지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걷는 발걸음, 가족과 나누는 밥상,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 있었다. 최영호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며 옥순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책상에 놓인 그녀의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미소 지었다. 옥순 씨 덕분에 더 많은 분을 도울 수 있겠어. 그의 헌신은 인천의 작은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야기는 건강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지만 의사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옥순과 최영호의 여정은 건강한 삶이 단순한 습관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는 바닷가에서 민서와 웃으며 걷는 옥순의 모습, 그리고 상담소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최영호의 따뜻한 미소로 끝난다. 스토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